자, 718번입니다. 자, 자동차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는 30분 동안 평균 100km/h의 속력으로 가고 B에서 C까지는 X 시간 동안 평균 80km/h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때 A에서 C 지점까지 자, 자동차의 평균 속력을 Y라고 할 때 이 Y를 fx로 넣는다면 바로 정의역이 0에서 5일 때, 즉 0시간에서 5시간 동안 움직일 때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상황을 우리가 그림으로 살짝 나타내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 A점, B점, C점 있죠, 그죠? 자, 여기가 A 지점. 자, 여기가 뭐 B 지점, 여기가 자, C 지점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는 여기에는 바로 몇 분 동안? 30분 동안, 30분 동안, 30분 동안 가는데, 자, 속력이 자, 100km, 100km per hour로 달리고, 자, B에서 C 지점까지는 자, X 시간 동안, 자, X 시간 동안 얼마 동안? 평균 80km per hour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것이 이제 Y인데 바로 평균 속력이죠. 평균 속력. 여러분들 평균 속력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자, 평균 속력은 여러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죠? 시간분의 거리인데 우리가 이제 평균 속력은 뭐냐면 총 이동 시간분의 자, 총 움직임 시간이죠. 자, 총 이동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총 이동 거리. 자, 전체 움직임 시간분의 전체 움직임 거리를 바로 평균 속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평균 속도는 다릅니다. 이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달라요. 자, 속도는 또 다른 거예요. 속도는 속력과 다릅니다. 이게 나중에 배우면 이게 뭐 벡터, 얘가 뭐 속력은 스칼라야 이렇게 배우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2학년 때 미분 파트에서 평균 속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과학 시간은 좀 들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평균 속력은 전체 움직임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걸 지금 Y로 넣는다고 했죠, 그죠? 얘가 평균 속력이 Y인데, 얘가 Y인데, 얘를 다시 뭐로 둔다? fx로 두었을 때, 바로 x가 얼마에서 0 이상, 얼마? 5시간 이하의 자,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식을 가지고 우리가 y를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속력 문제는 단위가 동일해야 돼요. 단위가. 자, 지금 속력의 단위로 보면 킬로미터 아워죠. 킬로미터 퍼 아워, 즉 시속입니다. 시속. 자, 그러면 요 시간도 뭐로 나와야 된다? 분으로 나오면 안 되고 뭐로 나와야 된다? 시간으로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들 30분은 몇 시간이죠? 바로 2분의 1시간이 되겠죠. 그죠? 2분의 1시간. 이렇게 30분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y가 바로 fx니까 자, f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 움직인 시간이겠죠. 총 움직인 시간은 2분의 1시간과 x시간이니까 x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리는 뭐죠? 그런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 거 다 알죠? 왜? 속력이 자 뭐죠? 시간분의 거리니까 맞죠? 속력을 1분의 속으로 본다면 1과 거리를 곱하면 거리가 되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크로스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까요? 속력이 다르니까 또 시간도 다르니까 거리가 다르겠죠. 자, 그러면 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되니까 속력 100에다가 시간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바로 50km가 되겠네요. 자, 여기는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속력은 80인데 시간이 x가 되니까 80x가 되겠죠. 따라서
총 이동 거리는 자 80x에다가 이거 바로 50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요게 바로 평균 속력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뭡니까? 유리함수죠,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항상 우리가 그래프의 최대값의 최소값을 뭐로 그린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의역이죠. 이게 x가 정의역이 바로 0에서 5 사이니까 바로 1, 4분면 쪽에서 나타나는 것만 그려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x축, y축을 잡아보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됐죠? 자, 그럼 이쪽이 x축. x축은 지금 시간이 되겠네요. 그죠? 자, y축은 평균 속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시간이 되겠고, 여기는 속력이 되겠죠. 평균 속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려면 일단 유리함수가 점근선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점근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근선이. 자, 점근선은 분모를 제로로 놓으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자,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계수 1분의 x계수 80이니까 80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점근수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자, 이 정도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그리고 y는 80이죠. 80이면 조금 높지만, 그죠? 우리가 그림만 대충 그리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가 80이겠습니다. 그 점이 80입니다. y 꼴 80이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바로 x에 0을 대입해 봅시다. 0을 대입하면 얼마 됩니까? F0이 바로 0이 들어가면 분모가 얼마가 되죠? 2분의 1이 되고 분자는 50이 되거든요. 자, 분무수이기 때문에 분모 2를 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약분이 되고 분자는 100이 되어서 0,100, 즉 이 점을 지나겠습니다. 여기가 100이 되겠네요. 네. 되겠나요? 자,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는 요점을 지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여기도 3, 4분면 방향에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데 정역에서 0에서 5까지죠. 자, 정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0에서 어디까지다? 5까지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역 부분만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럼 정의역 부분은 자, 0에서 자, 5까지라면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여서 요 그래프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죠. 감소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다 지워줘도 상관이 없겠네요. 요 범위에서 찾는 거죠. 맞듯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최대는 바로 이때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최대가 되겠고 최소는 바로 이때가 바로 최소가 되겠죠. 최대값, 최소값은 y값이니까.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자, 최대는 f가 0일 때겠죠. 최소는 f가 5일 때겠습니다. 자, 0일 때는 그대로 y절편이니까 100이 되겠고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자, 최소는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한다? 5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5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고, 맞죠? 분자는 80 곱하기 5 하면 400이니까 얼마? 450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요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분분수 형태니까, 물론 분모를 먼저 계산해도 되겠지만, 분모가 1, 2, 1,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2니까, 분모 분자에 2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분모는 요 전체를 2배니까 각각 2배 하면 5, 2, 10에 2가 약분되면 1이 되고 450에서 2를 곱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90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로 11분의 900이라는 최소값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요 좌표가 바로 5, 요 좌표가 바로 5, 11분의 900이 되겠죠. 따라서 최소값은 11분의 900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 평균 속력을 구하는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평균 속력은 총 이동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어요. 719번입니다. 719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제1사분면 위의 점 A에서, 이 점 A에서 X축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 B와 C는 X축 위에 있으니까 B와 C의 Y좌표는 제로가 되겠네요. 자, 이 BC를 꼭지점으로 하는데 이 AB와 AC가 같은 자,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꼭 정리해야 될 게 있죠. 맞습니까? 꼭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잠시 자,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등변 삼각형은 바로 이 세 변 중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바로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대충 한번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가 A, 여기가 B고 여기가 C입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은 세 변 중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요 밑각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밑각의 크기가 똑같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밑각이라고 합니다. 즉, 각 B와 각 C가 똑같죠. 그리고 이때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은데 여기에 끼인 각 있죠. 요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 영어로 꼭지각이라고 합니다. 꼭지각.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요 꼭지각에서 밑변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여기 바로 수직 이등분을 하죠. 밑변을 수직 이등분을 합니다. 그리고 요 각이 요 수직 이등분한 선은 바로 요 각을 뭐 한다? 이등분하게 되죠. 합동이죠. 요 두 삼각형은 합동이면서 넓이가 똑같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요 선이 바로 의미를 가장 잘 기억해야 돼요. 요 선은 일단 요 꼭지 각을 몇 등분한다? 2등분하는 선이죠. 자, 무엇이다? 꼭지각을 2등분하는 선이죠. 2등분 한선이 되고 또 밑변을 수직 2등분 하는 선입니다. 밑변을 수직 2등분 하는 선이에요. 수직 2등분 하는 선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그죠? 수직이고 여기가 요 점이 바로 여러분들 만약 M이라고 놓는다면 요 M이 바로 BC의 중점이죠. 중점이기 때문에 요 선이 바로 뭐가 된다? 중선이 되는 겁니다. 중선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요 AM, 요 선은, AM 선은 바로 이 삼각형의 BC를 밑변으로 본다면 바로 AM은 바로 뭐가 된다? 높이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 아주 중요한 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꼭지각을 2등분 하니까 요 꼭지각을 2등분 하니까 각의 2등분선이죠. 그죠? 요 각의 2등분선, 이 삼각형 내각의 2등분선 위에는 무엇이 존재하죠? 내심이 존재합니다. 내심이 존재하고 변을 수직 이등분한 선 위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외심이 존재하죠. 외심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선이기 때문에 중선 위에는 무엇이 존재한다? 여러분들 무게 중심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 또는 밑변을 수직 이등분선 위에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이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이 선 위에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처럼
여러분 앞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무조건 이 꼭지각을 이등분선 한 거, 밑변을 수직 이등분 선을 반드시 그어놓고 문제 푸는 습관을 길러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삼각형이 바로 정삼각형이라면 이 선 위에 바로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은 한 점에서 만나죠. 저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은 정삼각형에서는 바로 이것은 일치한다. 한 점이 바로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다 되고 이등변 삼각형일 때는 요 선 위에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존재하는데 일치하지는 않아요.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 일치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삼각형일 때는 반드시 여기에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일치한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공부하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죠? 반드시 잘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G가 곡선 Y꼴 X분의 1 위에 있는 점이래요. 그러면 여기 무게중심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겠어요? 반드시 이 꼭지각에서 이 무게중심을 연결해서 밑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럼 요게 바로 뭡니까? 수직이면서 BC 길이가 이렇게 이등분으로 중점이 되겠죠. 요 중점을 잠시 M으로 한번 놓아 볼게요. 알겠습니까? 자, AB 길이와 AC 길이는 같고 각 B와 각 C도 지금 크기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G의 X좌표가 뭐라고 하죠? G의 X좌표가 N이죠. N. G의 X좌표가 N이기 때문에 요 M의 X좌표가 바로 N이 되면서 바로 Y좌표는 제로가 되겠죠. 되겠나요?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면 무게중심에 또 성질이 하나 있죠. 무게중심은 바로 AG와 GM을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죠. 다시. 얘가 G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이 무게중심은 바로 AG 대 GM이 바로 몇 대 몇이 됩니까? 2대 1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죠? 이런 것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넓이가 나오면 항상 넓이 공식을 써먹어야 된다 그랬죠? 3n이라고 하네요. 그죠? 요 넓이가 3n이에요. 그리고 두 점 BC의 X좌표, 이 B점과 C점의 X좌표가 바로 FNGN이라고 합니다. 그럼 B의 바로 좌표가 바로 X좌표가 FN이고 Y좌표는 제로가 될 것이고 C는 바로 X좌표가 GN이 되고 Y좌표가 이렇게 제로가 되겠죠. 자, 그럴 때 다음의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음의 식을 보니까 G2분의 1, F2분의 1, G3분의 1, F3분의 1, G9분의 1, F9분의 1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F와 G의 식을 구해내야 되겠죠. 그 말은 바로 B와 C의 X 좌표를 구해내야 됩니까? 그 좌표가 바로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좌표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바로 이런 무게중심이라는 성질과 이 m이 n, 0 이것과 넓이가 3n이라는 것을 이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넓이 공식을 써야 되니까 자,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도 알아야 되고 높이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여기에서 이 G의 좌표가 n이기 때문에 요 G의 좌표의 X 좌표가 n이기 때문에 요 G도 바로 X 좌표가 n이 되겠죠. 그러면 Y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Y꼴 X분의 1이 위에 있으니까 바로 X 자리에 n을 넣으면 n분의 1이 되겠죠. 되겠나요? 그래서 G의 좌표가 n,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높이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바로 GN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GM의 길이는 바로 요 G의 Y좌표가 해당하겠죠. 자, G와 M을 보면 X좌표가 N으로 똑같으니까 바로 요 길이는 바로 Y좌표의 차가 되니까 Y좌표 높은 게 N분의 1, 낮은 게 제로니까 여기에 바로 Y좌표는 N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용했죠. 이 AG와 이 GM은 2대 1입니다. 2대 1. 2대 1인데 요 AG 길이가 바로 GM 길이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되겠죠. 그럼 요 길이가 바로 n분의 1이니까 요거는 2배가 되니까 요 놈은 바로 n분의 2라는 길이를 알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AM 바로 높이가 되겠죠. 요 AM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M의 길이는 AG의 길이와 GM의 길이를 더해주면 되니까 n분의 2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바로 n분의 1이 되어서 바로 n분의 3이 되겠네요. 요게 바로 요 이등변 삼각형의 무엇이 된다? 높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이는 구해냈네요. 그럼 밑변의 길이는 모르잖아요. 자, 그럼 밑변의 길이를 이 넓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이 바로 뭐가 됩니까? BC 길이가 되고 자, 높이는 AM 길이죠. 높이는 AM 길인데 그게 바로 n분의 3이 되겠습니다. n분의 3. 자,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전체 몇 n이 된다? 3n이 되겠네요. 3n. 여기서 우리가 BC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BC는 자 3n에서 자 이쪽 좌변을 숫자막에서 2n분의 3입니다. 2n분의 3이니까 이항하면 자 우변으로 넘기면 3분의 바로 2n이 되겠죠. 따라서 3과 3이 약분되면 2n 제곱이 되겠네요. 2n 제곱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변의 길이가 2n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BM 길이와 CM 길이가 같죠. 자, BM 길이와 CM 길이가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체가 지금 얼마입니까? 2n 제곱이니까 자, 반반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길이가 n 제곱이 되겠습니다. n 제곱. n 제곱이 되겠네요. 말대로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요 전체가 2n 제곱이니까 반반은 2로 나누면 각각은 n제곱 n제곱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표시를 한번 해보면 요 BM 길이 요거 있죠, 그죠? 요 BM 길이가 바로 얼마가 되고 n제곱이 되고 요 또 CM 길이도 얼마 간다? 요 길이도 바로 n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B의 좌표, X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B의 X좌표가 FN이네요. 그죠? 그럼 FN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FN은 바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요 M좌표가 N이니까 N에서 왼쪽으로 N제곱만큼 갔으니까 바로 N제곱을 빼주면 될 것이고 그럼 GN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GN의 길이는 GN 바로 C의 X좌표는 M의 좌표 N에서 오른쪽으로 길이가 N제곱이니까 바로 N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FN과 GN을 찾아냈습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물어보는 식이 바로 GN과 FN을 다 역수 형태로 물어보고 있죠. 그죠? 맞죠? 자, G2분의 1, F2분의 1, G3분의 1, F3분의 1. 다 역수 형태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FN과 GN을 역수 형태로 다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왕이면 그냥 대입하지 말고 FN분의 1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FN분의 1은요. 바로 얘의 역수 형태니까 바로 n-n제곱분의 1이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GN분의 1은 위에 되겠습니다. GN분의 1은 바로 얘의 역수를 취해보면 자 n 플러스 n제곱분의 1이 되겠죠. 자, 여기에 각각 2, 3, 4 해서 9까지 대입해 주면 되는데
자,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관찰을 해보면 이 형태가 n과 n제곱이고 또 유리식이니까 그래서 유리식이 나오면 항상 뭐라고 했죠? 바로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n에다가 1-n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고 자 이것은 뭐로 묶을 수 있습니까? n으로 묶으면 1 플러스 n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야 되는데 지금 얘와 얘 차이를 보시면요. 그죠? 얘와 얘 차이를 보면 항상 차이가 1 차이가 난다는 게 보입니까? 이 n과 1-n도 1 차이가 나죠. n에서 1-n을 빼버려 보세요. 빼버리면 n-1 플러스 n이가 여기는 2n-1 차이가 나네요. 그죠? 맞죠? 자, 그런데 이쪽은 n과 1 플러스 n을 빼버리면 이렇게 1 차이가 나죠. 이런 형태가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부분분수가 떠올라야 돼요. 부분분수. 부분분수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떠올라야지 이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형태를 선생님이 조금 한번 바꿔볼게요. 요 형태를. 왜 바꾸느냐 하면 쌤이 A 곱하기 B분의 1의 부분분수 형태를 할 때는 앞에 부분을 작은 숫자, 뒤에 부분수는 큰 숫자 이렇게 나타내자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를 요 형태를 잘 보세요. n이고 요 1-n을 n-1로 자리를 바꾼다면 n-1로 자리를 바꾼다면 요게 바로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되겠죠. 자, 1-n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로 묶으면 n-1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자, n-1로 바꾸어 버리면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n과 n-1을 보면요. n보다 n-1이 하나 작죠. 따라서 우리는 n-1을 앞에 적어주고 n을 뒤에 적어줍시다. 됐나요? 그리고 요 마이너스를 분자를 올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마이너스 앞으로 빼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천천히 한번 따라 보세요. 자, 요 n의 1-n을 n-1로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죠? 나오니까 우리는 요 놈을 적을 때 이왕 적을 때 앞에 부분이 작은 걸 먼저 적고 자, 뒤에 큰 걸 적어주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면 이런 형태로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보세요. 얘는 어떻게 돼요? n과 1 플러스 n인데 n과 1 플러스 n인데 1 플러스 n을 우리가 n 플러스 1로 적어도 되죠. 그럼 얘는 그대로 n에 이렇게 n 플러스 1분의 1로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분분수 형태가 나타나죠. 말들이 이해됩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얘는 앞에 마이너스는 하나 있고 여기 n-1분의 1과 마이너스 n분의 1로 이렇게 바꾸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분리해 줄 수가 있죠. 그럼 얘들 두 개 차이가 얼마입니까? 차이가 1이니까 1분의 1로 나누어 봤자 그대로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바꾸어 줄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두 개의 내용이 바로 뭘 의미한다? 부분분수를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됩니까? 그래야지 이 밑에 식을 처리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요 놈을 한번 잘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그냥 여기에 이 식 자체에 대입하지 말고 이 형태가 역수 형태로 다 나와 있으니까 역수 형태로 바꿔보니까 부분분수 냄새가 난다는 것을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식도 우리가 처리할 때, 이 식을 처리할 때, 자, 여기에 갈로 속에 마이너스, 갈로 속에 마이너스, 갈로 속에 마이너스인데 모두 다 더하죠.
그럼 사실 이 갈로는 다 필요 없는 거죠, 사실.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눈속임이에요. 그럼 G는 G끼리 생각하고 F는 F끼리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식을 자, 앞에 90이 있죠. 자, 90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럼 G는 G끼리 다 모아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G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G3니까 플러스 맞죠? G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가서 마지막에 G9분의 9분의 1 이렇게 대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F는 어떻게 되면 F는 앞에 다 마이너스가 다 있죠. 앞에는 마이너스. 그럼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서 여기는 F2분의 1 플러스 고치면 되겠네요. F3분의 1 해서 누구까지? 자, F9분의 1 F9분의 1로 바꾸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식을 변형해서 생각해도 되겠네요. G는 G끼리, F는 F끼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럼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90이 되고, 자, G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아래 거죠. G2분의 1을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말입니다. 여기 n은 그대로 앞에 부분에 그리고 뒷부분에는 n보다 하나 더 큰 숫자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G2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G2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하나 더 큰 거 3분의 1이 되겠죠. 플러스 G3분의 1은 자 3이 먼저 들어가죠. 그러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딱 적는 순간 마이너스 3분의 1과 플러스 3분의 1이 약분된다는 게 보이죠. 그럼 굳이 다 적을 필요 없고 G9분의 1은 어떻게 되면 됩니까? 바로 G9니까 여기에 9가 먼저 들어가면 되죠. 9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이번에는 F를 처리합니다. F 처리하면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하고요. 마이너스 하고 자, 일단 자, G를 요 전체를 쓰면 요 전체가 바로 빨간색이 G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갈로를 쳐놓고 F2분의 1은 F2니까 2를 여기 넣어야 되겠죠?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고 맞죠? 마이너스가 나오고 자, F2니까 N자리 2를 넣으면 여기가 1분의 1 마이너스 바로 2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F2면 N이 2니까 2 빼기 1은 1이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가 2고 앞에가 하나 작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죠.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고 자 F3분의 1을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F3분의 1 하면 여기 또 마이너스가 생기죠. 마이너스가 생기고 어떻게 됩니까? 자 3보다 하나 적은 2분의 1 2분의 1 빼기 바로 뭐가 됩니까? 3분의 1이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나요? 그럼 요 마이너스가 여러분들 어때요? 좀 불편하죠. 그러면 다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요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내 준다면 모두 다 뭐가 됩니까? 플러스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를 플러스로 만들어 버리고 여기를 플러스로 만들어 버리고 요 마이너스를 다 없애주면 되겠죠. 플러스로 바꾸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어떻게 적자? 자, 여기를 마이너스가 다 생성이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가 다 나오니까 마이너스로 끄집어내버리면 플러스가 되고, 이 부분은 바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는 됩니까? 이 마이너스를 보지 말고, 자,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적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면 돼요? 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로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바로 소거 되네요. 그죠? 바로 소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은 얼마 됩니까? 9를 넣으면 9보다 하나 적은 걸 넣어야 되니까 8분의 1 빼기 9분의 1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자,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을 약분하면 여기 9분의 1이 날아가겠죠. 제일 첫 번째 하나 남으니까 제일 마지막에도 하나가 남아야 되겠죠. 되나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가 바로 소거되니까 8분의 1이 소거되면 제일 앞에 있는 1이 하나 남고 제일 마지막에 마이너스 9분의 1이 하나 남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90배가 있고요. 여기는 2분의 1이 하나 있고 여기 마지막에 마이너스 10분의 1이 하나 있고 여기 제일 앞에 1이 하나 있고 1이 하나 있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9분의 1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식을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괄호를 풀라고 하지 말고 요 90배를 줬는 이유가 바로 뭐다? 여러분들 복잡하게 하려고 준 게 아니고 분수 처리할 때 약분하라고 준 거가 되겠죠. 그죠? 그럼 90과 2분의 1을 분배 법칙을 4번 하면 되겠네요. 90과 2분의 1을 약분하면 45가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90과 10분의 1은 약분하면 9가 되겠네요. 자, 90과 1을 곱하면 이거는 90이 되겠고 자, 90과 마이너스 9분의 1을 약분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그럼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계산해 보면 135가 되겠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계산하면 10 마이너스 19가 되겠죠. 따라서 116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되겠나요? 135 마이너스 19는 바로 11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어요. 자, 조금 길었죠. 그죠? 길었는데 먼저 여러분들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성질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요 B와 C의 바로 FN, GN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바로 넓이를 이용해야 되겠죠. 넓이를. 자, 근데 넓이를 이용하려면 바로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무게중심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맞죠? G의 X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Y좌표는 찾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바로 A의 즉 여기서 바로 A의 좌표가 얼마 되는 거예요? X 좌표는 N, Y 좌표는 바로 N분의 3이 되겠죠. A 좌표가 맞습니까? 그래서 요 N분의 3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이등변 삼각형이 높이가 되니까 BC 길이를 알 수 있고 자 그런데 M이 중점이니까 바로 BC 길이가 2N 제곱인데 각각 N 제곱이 되기 때문에 FN과 GN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게 이제 역수 형태로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 역수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 유리식은 항상 분모 분자가 인수분해되는 꼴이 좋다 그랬죠.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부분 분수 처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조금 힘들겠지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잘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720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x분의 1이 여기 있네요. 이게 x분의 1입니다. 여기 x분의 1의 그래프의 제1사분면이죠. 제1사분면 위. 이런 말 중요합니다. 이 점이 바로 A점이에요. A점. 이거 위에 점 A에서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선 자 X축의 평행한 직선 요거 AB가 되겠네요. Y축의 평행한 직선 AC가 되겠습니다. 이걸 그어서 바로 Y꼴 X분의 K죠. X분의 K인데 이 X분의 K는 X분의 1보다 원점에서 더 멀어졌죠. 더 멀어졌으니까 이 K 값은 1보다 크다는 걸 알겠죠. 이 K값이 크면 클수록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더 멀어진다 하는 거 우리 개념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거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BC라고 하자. 이때 삼각형 넓이가 여기 18로 나와 있는데요. 이 넓이가 18입니다. 되겠나요? 자, 이 넓이가 18이 돼요. 18. 18일 때 요 상수 K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좌표 평면에서 넓이가 주어졌잖아요. 넓이가 이렇게 주어지면 항상 뭐
넓이 공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야지 식이 나오니까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삼각형의 각각의 꼭지점을 다 알아야지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꼭지점을 알아야지 각각의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바로 AB를 밑변으로 보고 바로 AC를 높이로 보면 되겠죠. 따라서 ABC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좌표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점 A가 1, 4분면 위에 있는 이 y 꼴 x분의 1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A점을 바로 t, t분의 1로 놓을 수 있나요? x좌표를 t로 놓으면 물론 x로 놓아도 되지만 여기가 x가 있으니까 다른 문자로 놓으면 되겠죠. 그죠? x좌표를 t로 놓으면 바로 요 놈은 y 꼴 x분의 1이 위에 있으니까 x자리에 t를 대입하면 y좌표는 t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되겠나요? 자,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요. 바로 이 B와 C도 다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C좌표는 어때요? C좌표는 X좌표와 이거 발딱선 직선이 되니까 그죠? 바로 A좌표와 바로 X좌표가 똑같을 것이고 B좌표는 어떻습니까? B좌표는 바로 AB가 X축에 평행하니까 바로 무슨 좌표가 똑같다? Y좌표가 똑같겠네요. 되겠나요? 그러면 각각의 C는 Y좌표를 구해봅시다. C와 B는 Y 꼴 X분의 K 위에 있으니까 요 X좌표가 T니까 X자리에 T 넣으면 되겠죠. 그럼 Y는 뭐가 되겠습니까? T분의 K가 되겠네요. 그래서 C좌표는 T, T분의 K가 되는 거고 B좌표는 Y좌표가 T분의 1이죠. Y좌표가 T분의 1이잖아요. Y좌표가 T분의 1이니까 X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크로스 하면 되겠네요. 그럼 X는 바로 뭐가 되나요? T와 K를 뭐 하면 되겠다? 곱하면 되겠죠. 크로스 하면 되니까 바로 TK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좌표는 TK가 되겠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A 좌표를 T로 먼저 놓았기 때문에 B, C도 모두 다 T로 표현했죠. 자, 그러면 AB 길이와 BAC 길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삼각형 넓이를 구해봅시다.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구해야 되죠. 자, 밑변은 어떻습니까? A와 B가 무슨 좌표가 똑같나요? Y좌표가 똑같죠. Y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이 길이는 바로 X좌표의 차가 되겠죠. 그런데 바로 B가 더 크죠. B가 더 크니까 항상 길이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t를 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뭐죠? 선분 AB의 길이가 되겠네요. 선분 AB의 뭐가 된다? 길이, 즉 밑변의 길이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곱하기 자, 높이 구합니다. 높이는 바로 AC 길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높이를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는 뭐가 똑같습니까? X좌표가 T로 똑같죠. 따라서 Y축에 평행하니까 자, Y좌표의 차를 구하면 되겠네요. 높은 거에서 낮은 걸 빼면 되니까 그죠? 바로 Y좌표의 차는 높은 게 바로 뭡니까? T분의 K가 되겠고 낮은 게 바로 뭐가 됩니까? T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높은 거에서 낮은 걸 빼면 되겠죠. 즉, 요 놈이 바로 뭐의 길이다? 바로 AC의 길이가 되겠네요. AC의 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다? 18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모르는 게 문자가 몇 개예요? TK가 2개 있죠. 그럼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다른 식은 구할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개 선생님 놓쳤는데 자, A가 몇 사분면이죠? 점 A가 1, 4분면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T는 반드시 뭐다? 양수라는 걸 꼭 체크해 줘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1, 4분면에 있다는 말이 바로 요 A의 X좌표가 양수다 이런 말이 숨어 있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식을 다르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식을 잘 관찰해 보면요. 여기도 TT가 있고 여기도 TT가 있으니까 T를 묶어내 볼까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요거 T를 묶어버리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K-1이 되겠네요. T를 묶었죠. 그리고 여기는 T로 묶으면 바로 T분의 1로 묶어야 되겠죠. 분모니까. 그러면 여기 남는 거는 K-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바로 T가 약분이 되죠. 여기는 분자 T고 여기는 분모 T니까 약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K-1과 K-1이 똑같네요. 곱하기니까 바로 K-1의 제곱이 되고 여기 2분의 1이 있으니까 분모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여기는 약분이 되고 18 곱하기 2가 얼마 된다? 36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근데 여기가 완전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K-1에서 제곱을 떼버리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이니까 6이 되겠죠. 그러므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이 이항하면 플러스 1이 되어서 K 값은 얼마가 된다? 플러스 6 플러스 1이 7이 되고 또는 K 값은 마이너스 6과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런데 K는 얼마보다 큽니까? 1보다 크죠. 1보다 크기 때문에 K 값은 7이 되고 마이너스 5는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K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중학교 때부터 강조했는데 문제에서 넓이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반드시 넓이 공식을 이용한다는 거. 그런데 도형에서 좌표 평면에 도형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각각의 꼭지점을 바로 알아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알 수가 없으니까 문자로 놓을 수밖에 없네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평평하면 y좌표가 똑같고 빨딱 쓰면 x좌표가 똑같죠. 그리고 지나는 점은 대입하면 성립이니까 각각의 문자를 가지고 x좌표가 알면 y좌표 알고 y좌표 알면 x좌표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을 만들어서 처리한다는 것 한번 잘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72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꼴 x분의 1의 제1사분면 위에 A점이 이렇게 있네요. A점에서 X축과 Y축에 각각 평행한 직선을 그었습니다. 각각 AB는 X축과 평행하고 AD는 바로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정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뭐죠?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맞죠? 네 각도 모두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데 몇 도로 같습니까? 90도로 같은 거죠. 그죠? 이럴 때 정사각형 ABC의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2. 이럴 때 점 C, 이 점 C의 바로 뭡니까?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 말이네요. 그럼 이 점을 자치를 구하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이 A가 여기 있으면 이런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니까 C점이 여기겠네요. 자, 나머지 조금 지우고 볼게요. 자, 그럼 만약에 A점이 여기라면 여기에서 이 자리 뭐를 만들어야 된다?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요 점이 바로 C가 되겠네요. 만약에 여기에서 만든다면 여기서 이 자리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든다면 C점이 여기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A라면 이 자리 정사각형을 만들면 C점이 여기가 되겠고 자, 이 점에서 만약에 만든다면 바로 이 자리 정사각형을 만들면 여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C의 위치들을 다 이렇게 연결해 보면 연결해 본 게 이게 바로 C의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자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연결해 봤더니 그 자체가 바로 어떤 함수가 나오더라? 요리 함수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치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했죠, 우리?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바로 구하고자 하는 자치에 바로 점을 뭐로 둔다? x, y로 두고 그죠? 이 x, y로 둔 이 x, y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정사각형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A점에서 이제 출발을 해줘야 됩니다. 이 A점이 바로 이 X분의 1이 있는데, 여기 Y 꼴 X분의 1 위에 있는 점인데, 요게 길이가 이만큼이 되는 바로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A는 이 곡선이 Y 꼴 X분의 1 위에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이 점을 바로 T 콤마로 놓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y좌표는 뭐가 됩니까? t분의 1이 되겠네요. 조금 전 문제와 똑같죠. 자, 모르니까 이렇게 놓았는 거예요. 그런데 1, 4분면 위의 점이죠. t는 바로 1, 4분면 위의 점이니까 t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양수가 되어야 되겠네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관계식을 만들어 봅시다.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얼마나 그랬죠? 2라고 했죠. 2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x좌표는 C의 x좌표는 B의 x좌표가 어떻습니까? B의 바로 요 x좌표와 똑같겠죠. 따라서 요 A점 A의 x좌표 T에서 이만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요 x는 여기가 바로 x가 되겠죠. 그죠? 똑같은 x좌표니까 x는 T에서 얼마를 더하면 되겠다? 2를 더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y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y좌표는 이 d좌표의 y좌표와 똑같겠죠. 평평하니까. 그죠? 그럼 얘는 바로 A의 y좌표 얼마에서 t분의 1에서 2를 더하면 되겠네요. t분의 1에서 위쪽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바로 y는 바로 t분의 1에서 얼마만큼 위쪽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2를 대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t는 얼마보다 0보다 크겠네요. 그죠? t가 0보다 크니까 뭐죠? t가 0보다 크니까 요 t 값이 0보다 크니까 x는 얼마보다 크겠습니까? x는 2보다 크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 x가 2보다 큰 범위가 나온 거예요. t가 0보다 크니까 x는 2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식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문자가 필요한가요? x와 y가 필요한 거죠. t는 필요하지 않죠. t는 내가 설정한 거니까. 여기를 꼭 t라고 하지 말고 a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t를 소개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t는 어떻게 넣을 수가 있나요? x-2라고 넣을 수가 있겠죠. 요 t를 그대로 여기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y는 t 자리에 뭐가 됩니까? x-2가 들어가겠네요. 분의 1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x 범위로 여기서는 이제 t가 양수지만 맞죠? 여기는 xy 관계이니까 바로 x는 2보다 크다는 범위가 생기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근데 얘는 표준형이고 얘는 일반형이죠. 그러면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꾸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뭐 하면 됩니까? 통분해 버리면 되죠. 그럼 얘가 분모가 x-2고 분자는 1인데 얘는 요게 분모가 1이니까 1이 x-2배가 됐으니까 이 분자도 몇 배가 된다? x-2배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주면 자, 분모는 x-2, 분자는 x부터 적으면 2x가 되겠고 자, 상수는 여기가 마이너스 4죠.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요게 바로 뭡니까? 일반적으로 표현한 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 y는 cx-2분의 ax 플러스 b와 똑같은 게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a 값부터 찾아볼까요? a 값은 얼마입니까? 분자의 x의 개수니까 2가 되고 자 b 값은 어떻게 됩니까? 분자의 바로 상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C값은 X의 개수니까 C값은 X의 개수니까 1이 되겠네. 분모의 X 개수는 1이고 마지막에 요 마이너스 2를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됩니다. 요 마이너스 2와 요 마이너스 2가 같죠.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가 같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까? 분모 분자에 어떤 숫자를 곱해가
여기를 마이너스 2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2고 B는 마이너스 3, C는 1이 돼서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자취의 방정식 문제죠. 자취는 항상 내가 구하고자 하고 싶은 것을 바로 x, y로 두고 또 다른 어떤 점이 필요하다면 그 점을 어떤 문자로 두었을 때 바로 그 문자를 뭐 해준다? 소거하면서 x, y의 관계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충분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722번입니다. 함수 y는 x-a분의 a 플러스 2x 플러스 1입니다. 요 x의 개수가 a 플러스 2예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곡선을 y 꼴 fx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럴 때 바로 그 역함수가 있을 때요. 자, 이 fx와 이 f 인버스 x의 값이 같을 때 바로 k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a는 마이너스 1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fx 자기 자신의 역함수와 어떻습니까? 같죠? 유리함수가 자기 자신이 역함수와 같은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나요? y는 우리 일반형으로 일단 적어보면 어떻게 되죠? ax 플러스 b가 cx 플러스 d일 때 바로 자기 자신이 역함수가 같으려면 바로 점근선의 교점이 맞죠? 자, 점근선의 교점이 바로 어디에 있어야 된다? y 꼴 x 위에 존재해야 되죠. 점근선의 교점이 바로 y 꼴 x 위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이 점근선이 바로 y 꼴 x 위에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 요 플러스 b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 이 x 계수의 바로 이 분자 x 계수의 부반대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지 점근선 요 상태에서의 점근선이 어떻게 됩니까? 점근선이 바로 분모 제로면 a분의 c가 되고 분자는 y는 어떻게 됩니까? x계수분의 x계수가 되니까 a분의 c가 되겠죠. 따라서 바로 이게 점근선이니까 이 점근선의 교점은 바로 뭐가 됩니까? a분의 c, a분의 c가 되어서 바로 y 꼴 x 위에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바로 y 꼴 x 위에 점근선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 유리함수가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똑같은 거예요. 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근선만 찾으면 끝나겠네요. 맞습니까?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죠. 점근선이 바로 뭡니까? x좌표와 y좌표가 뭐하면 된다? 같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fx를 찾아보면 되겠죠. fx를. 맞습니까? fx를 찾아봅시다. 자, 그럼 이 함수가 있는데 x축으로 3만큼 평이동했으니까 x자리에 x-3을 대입하고 y축으로는 k만큼이니까 y자리에 y-k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y자리에 y-k를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y자리에 y-k를 대입하면 되는데 맞죠? 이 마이너스 k를 이항해야 되니까 우리가 y축으로 평행 이동은 어떻게 생각해도 되나요? 이 꽁무니에 바로 뭐 k를 대해주면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 x자리에 x-3을 한번 먼저 대입해 봅시다. 자, 그러면 분모 x자리에 x-3을 대입하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a가 하나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a 플러스 2가 되고 자, x자리에 x-3을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1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뭐 돼야 됩니까? 바로
꽁무니에 뭐를 더해준다? K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의 바로 정근선을 구해주면 되겠죠. 정근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일반형이 아니고 요 형태가 플러스 K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통분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통분. 물론 통분을 안 하고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 통분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일반형으로 만들어 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되고 여기가 바로 k배가 되면서 요 분모가 그대로 곱해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통분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요게 바로 일반형입니다. 굳이 얘를 정리 안 해도 돼요. 자,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점근선을 구해보면 되잖아요. 보세요. 점근선을 구해봅시다. 점근선은 분모를 제로 놓는 x값이니까 x는 3 플러스 a가 되겠네요. 그죠? 제로 놓으면 3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자, y는 어떻게 됩니까? x개수분의 x개수죠. 그럼 y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y는 여기 x개수는 1이죠. 여기는 x개수가 1입니다. 그죠? 1이고 자, 분자의 x개수만 찾으면 되겠네요.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그죠? x 개수는 여기가 a 플러스 2고 여기는 k가 되겠죠. 그럼 동요항이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y는 분모가 1이니까 그죠? 바로 a 플러스 2 플러스 k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분자를 다 정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분자만 보세요. a 플러스 2 플러스 k에 여기 x배가 되고 이 상수 파트는 자 a에 마이너스 3배 하면 마이너스 3a 요게서는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5 여기 또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ak가 있는데 이 자체는 상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정근선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죠. 정근선, 요 D는 정근선과 관계가 있다 없다. 요 D는 점근선과 관계가 없죠. 점근선과 요 상수는 관계가 없다. 관계 없다. 그죠? 그러니까 굳이 분자를 다 정리할 필요 없고, 그죠? Y의 점근선을 구할 때는 X개수분의 X개수니까 X개수면 찾으면 되겠네요. 여기 점근선입니다. 그러면 이 점근선의 교점이 어떻게 됩니까? 교점이 바로 이 점근선은 빨딱 쓰고 맞죠? 빨딱 쓴 거고 평평하죠. 바로 점근선은 3 플러스 a, a 플러스 2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디 있다? y 꼴 x 위에 존재해야 되겠죠. 즉 얘 두 개가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3 플러스 a가 바로 a 플러스 2 플러스 k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가 없어지기 때문에 k 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요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처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자신이 역함수가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요거고요. 그죠? 맞죠? 유리함수에서. 두 번째가 직선인데 직선이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그랬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바로 F와 자기 자신 역함수가 뭐하다? 같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처리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723번입니다. 함수 y꼴 x분의 2고 x는 양수입니다. 이거의 그래프 위의 임의의 점 P에서 x축 y축이 내린 수순의 발이 QR이라고 합니다. 이때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서 생각해 볼게요.
자, x가 양수니까 그죠? 양수니까 1, 4분면만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y 꼴 x분의 2는 뭐가 되죠? 기본형이 되죠. 기본형. 따라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 y 꼴 x분의 2죠. 이쪽 3, 4분면에는 그려줄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근데 이 위에 임의의 점 P에서 이 위에 임의의 점 P에서 X축과 Y축에 뭐를 내린다?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랬죠. X축에도 수선의 발, Y축에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합니다. 맞나요? 그 수선의 발을 각각 Q하고 R입니다. 이럴 때 이 사각형의 바로 대각선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P가 여기라면 그죠? P가 여기라면 바로 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점이 바로 Q가 될 것이고 요점이 바로 R이 되겠죠. 요점이 Q가 되고 요점이 R이 됩니다. 그때는 대각선이 바로 OP가 대각선이 되겠죠. 되겠나요? 이때는 OP가 이렇게 대각선이 되겠죠. 이렇게 대각선 길이의 무슨 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식을 만들어 놔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대각선을 구하려면 바로 원점에 좌표 나니까 요 P점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럼 P는 바로 이 위에 임의의 점, 이 그래프 y 꼴 x분의 2 위에 임의의 점이니까 얘를 만약에 t라고 놓으면 바로 y 좌표는 t분의 2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대각선은 바로 이 O와 P를 연결한 요 OP 길이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대각선이 되겠죠. 그럼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바로 대각선 길이 바로 OP를 구해보면 OP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따라서 루트 X 차는 뭡니까? 얘가 원점이면 0,0이니까 T에서 0과의 차는 T니까 T제곱이 되고 T분의 2와 0의 차는 T분의 2니까 T분의 2의 제곱은 T제곱분의 4가 되겠네요. 그죠? 즉, 요놈의 무슨 값을 구해달라?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P점을 잡았잖아. P점을 잡았으면 이걸 T라고 놓았으니까 T는 바로 1, 4분면 위에 있는 점이죠. X가 0보다 크니까 바로 T는 양수다. 이런 게 여러분들 들어와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루트가 있는 놈의 최소값을 구하려면요.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요 안에 있는 t제곱 플러스 t제곱분의 4의 요 놈의 무슨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최소값을 구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잘 보시면 t제곱 플러스 t제곱분의 4를 딱 보시면 여기 t제곱과 t제곱분의 1을 보면 역수 형태고 t가 양수기 때문에 보이나요 여러분들? t제곱도 양수고 t제곱분의 4도 양수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여러분들이 산술 기하 평균이 떠올라야 됩니다. 기억나나요? 산술 기하 평균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두 수의 합은 바로 두 수의 곱을 뭐했는 루트 값을 씌웠는 것보다 두 배보다 크거나 같아져. 단 등호는 어떻게 됩니까? A와 B가 같을 때죠.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은 자, 곱이 일정할 때는 합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 합이 일정할 때는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죠. 다시 한번 곱이 곱이 일정하면 합의 무슨 값을 구할 수 있고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 자, 일정하면 바로 곱의 무슨 값을 구할 수 있다?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드시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양수죠. 따라서 얘는 바로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가 되죠. 따라서 t제곱 곱하기 t제곱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t제곱이 약분이 되어서 루트 4가 2니까 얘는 얼마죠?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값에 즉 t제곱 플러스 t제곱분의 4의 최소값이 무엇이 된다? 최소값이 바로 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놈의 최소값은 바로 정답은 4가 아니고 바로 루트 4, 즉 2가 바로 무슨 값이 된다?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전체 OP의 최소값이니까 루트를 씌워줘야 되겠죠. 아시겠나요?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등호 조건은 항상 공부하라고 그랬죠. 산술기하에서. 등호 조건은 바로 동그라미와 바로 세모가 뭐 할 때? 같을 때죠.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을 때. 자, 그러면 얘는 t 4제곱이 4가 되네요. t 4제곱이 4가 되니까 t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 t 4제곱이 t제곱의 제곱이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t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근데 t제곱은 양수니까 2가 되겠죠. 그럼 내가 t를 구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자, t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루트 2가 돼야 되겠죠. 양수니까. 그래서 t 값이 루트 2일 때입니다. 저 한번 체크해 볼까요? t 값이 루트 2니까 요 놈은 t 값이 루트 2가 되죠. 그럼 얘는 y는 y좌표는 루트 2분의 2니까 유리를 하면 루트 2가 되죠. 즉 루트 2, 루트 2일 때예요. 그러니까 요 오표 길이가 루트 2가 되고 여기가 루트 2가 되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루트 2, 루트 2니까 이 직선이 바로 y 꼴 x가 되는 겁니다. y 꼴 x. 되나요?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45도가 되겠죠. 그럼 1대1대 루트 2니까 여기는 바로 얼마가 됩니까? 1대1대 루트 2니까 바로 이 길이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산술기하로 풀어봤습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산술기하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 t가 양수라는 조건이 나와야 되겠죠. 함부로 막 쓰면 안 되고 항상 산술기하는 동그라미와 세모가 뭐일 때? 양수일 때만 쓸 수 있고 산술기하의 특징은 최대값, 최소값을 동시에 물어볼 수가 없죠.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 둘 중에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곱이 일정할 때는 합의 최소값, 합이 일정할 때는 곱의 무슨 값? 최대값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게 완전 정석풀이지만요. 여러분들 자, 이쪽을 잠깐 한번 봅시다. 이 유리함수를 성질을 보면요. 유리함수는 여러분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얘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했지만 반드시 뭐에 대한 y 꼴 x에 대한 대칭입니다. 반드시 하는 y 꼴 x에 대한 대칭이 되죠. 물론 y 꼴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도 맞죠. y 꼴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도 맞습니다. 자,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대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이 바로 유리함수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대칭이란 말은 여러분들 대칭이란 말은 잘 보세요. 이 그래프가 이 y 꼴 x에 대해서 요렇게 곡률이 요렇게 자, 좀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서 요렇게 따라온다면 여기도 요렇게 그대로 대칭이 된다는 뜻이죠. 요거와 요게 대칭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위에 임의에 있는 점이 있을 때, 이 곡선 위에 임의에 있는 점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겠다는 말하고 똑같나요? 요게 가장 짧다는 말이겠죠. 요거보다는 요게 짧다는 말이고 요거보다는 요게 짧고 요거보다는 요게 짧다는 말이겠죠. 그게 바로 최소값이잖아요. 그죠? 요 P가 여기 올 때가 가장 짧다는 말입니다. 즉 여기도 봤다시피 요 OP가 바로 뭐가 됩니까? Y 이퀄 X가 되는 거예요. Y 이퀄 X. 즉 요점이 되는 거예요. 요점. 요점일 때 바로 어디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가장 짧다는 말입니다. 얘가 아래로 볼록 형태잖아요. 그죠? 아래로 볼록 형태이기 때문에 요 점에서 이 곡선에 가장 가까운 점은 아래로 볼록이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점이겠죠. 그 설명을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을 이렇게 하나씩 그려보세요. 중심을 원점으로 놓고 원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 유리함수와 가장 먼저 만날 때가 요점이 되겠죠. 가장 먼저 만날 때가 요럴 때 바로 가장 먼저 만나죠. 즉 요점에서 가장 먼저 만난다는 말입니다. 얘가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요 원을 계속 크게 만들어 본다면 요점일 때 먼저 만나는 거예요. 요게 바로 y = x 위에 있는 점이죠. 요 점이 바로 이 원점과 최초로 만나는 점이 되겠죠. 그 말은 바로 이 원과 이 곡선이 최초로 만나는 점은 원과 곡선이 최초로 만나는 점은 바로 곡선과 바로 y = x가 만나는 점, 요 점이 되겠죠. 따라서 이 유리함수가 x분의 2잖아요. 그게 바로 y = x와 만나는 점, 요 점입니다. 요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가 x제곱은 2가 되니까 바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바로 양수니까 루트 2죠. 그러니까 이 점이 바로 몇이다? 루트 2, 루트 2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처럼. 따라서 원점과 루트 2, 루트 2의 거리는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 곡선이 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바로 대칭이잖아요. 원점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요 거리와 요 거리는 어떻게 되겠다? 똑같겠죠. 반지름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중심에서 원을 그렸어요. 원을 그렸을 때 최초로 이 유리함수와 만나는 점이죠. 그때가 바로 요 길이가 가장 짧다. 제일 먼저 만나니까 요 길이가 가장 짧죠. 즉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게 바로 뭐다? 이 유리함수와 y = x의 바로 교점이다는 것을 알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잘 연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해서 고등생활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